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부모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진 걸 자식에게 다 주고 나면 우리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손주 용돈이며 결혼 자금이며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입니다. 다 주고 나서 남은 게 없을 때 부모와 자식 모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가 불안정해지면 자식들에게도 짐이 될 수 있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줘도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의 박 씨 부부는 평생 맞벌이로 일하며 어렵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남편 박 씨는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틈틈이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죠. 아들이 결혼할 때 그 집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이제 너희 부부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는 교육비까지 지원하며 아낌없이 뒷바라지했죠.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박 씨 부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까지 보태줬습니다. 처음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도 고맙다며 부모를 자주 찾아왔고 손주도 잘 자랐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됐어요. 아들은 다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 부부는 이미 줄 수 있는 걸 다 줬기에 더 이상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아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나오는 소득뿐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자 화를 내며 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박 씨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박 씨는 밤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자책했습니다. 주변에선 자식을 너무 믿은 게 문제라며 안타까워했죠. 결국 박 씨 부부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고 남은 노후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이모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려고 노력했죠. 큰딸이 결혼할 때는 결혼식 비용 전부를 부담했고 신혼집 마련 자금까지 내줬어요. 둘째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이번 사업은 정말 잘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모 씨는 속이 상했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은 노후 자금을 다 내줬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손주들과 함께 찾아와 웃음꽃이 피었죠. 그런데 몇 년 뒤 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다시 이모 씨를 찾아왔어요. 엄마, 도와줘. 이번만 이모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었거든요. 이미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딸은 엄마가 나를 포기하는 거냐며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딸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이모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수급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라며 눈물을 흘렸죠. 주변 사람들은 이모 씨의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 씨는 이제 매일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다 퍼줘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입니다. 집 한 채라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거주지가 없으면 노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결국 자식에게 경제적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씨 부부는 서울에서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평생 어렵게 살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 이 집을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며 자신만만해했죠. 처음엔 사업이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자주 찾아와 이번 달 매출이 올랐어요라며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결국 부도가 났습니다. 아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은행에 넘겨야 했습니다. 그때 최 씨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후의 안식처로 여겼던 집을 잃게 된 겁니다. 최 씨 부부는 결국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래전 휴가 때 사용하려고 구입했던 그 시골집이 있었기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시골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주지는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이고 부모의 안식처입니다. 절대 이 터전을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본인이 꼭 확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연금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외에도 별도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김 씨 할머니는 60대의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의 교육비와 결혼 비용까지 모두 책임졌습니다. 자식들이 가정을 꾸린 후에도 손주들 용돈까지 챙겨주며 아낌없이 퍼주었죠. 김 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의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구나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엄마, 저희도 요즘 사정이 많이 어려워요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 씨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들이 늘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겁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으니 마음이 무거웠죠. 결국 김 씨 할머니는 마을 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급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책했습니다.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최소한의 여유를 꼭 남겨두세요. 생활비는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건강과 간병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필요한 의료비나 간병비를 미리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72세의 이모 씨는 평생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건강을 자신했죠.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졸중. 수술을 해야 했고 회복을 위해 긴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서로 나서서 돌봐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를 두고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모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평소에 요양보험과 비상금을 마련해 둔 덕분에 요양원 비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안도하며 고마워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어려움을 덜 겪습니다. 간병 비용은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병원비도 노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주고 싶죠. 하지만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잘 챙길 때 자식들도 마음 편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어려울 때마다 손을 내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도움을 줄 때도 본인의 몫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주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 자신도 힘들어질 수 있죠. 윤 씨 부부는 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요청하자 평생 모아둔 예금에서 상당 부분을 내줬습니다. 처음엔 아들도 고맙다며 부모님을 자주 찾아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 부부는 점점 경제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윤 씨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부모의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상황이 됐나요?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우리가 도와준다고 너무 무리했구나라고 후회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챙기지 못하면 자식도 결국 마음 편히 살 수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부모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할 때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바쁘고 힘듭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 씨는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자 자식들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누가 더 돌볼지 미루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바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해둔 비상금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죠. 그제야 자식들도 안심하며 부모를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챙길 때 자식들은 더 마음 편히 부모를 도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는 가족끼리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걸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대화를 피하다 보면 서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상황인지 자식이 알아야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듭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식들과 한 번도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부모님이 여유 있는 줄로만 알았죠. 어느 날 김 씨 부부는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구나라고 솔직하게 말하자 자식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자식들은 부모님의 상황을 더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솔직한 대화는 서로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녀와의 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기대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챙기며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때 노후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 다 주고 싶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해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 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 스스로도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한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노후 산책이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